네 번째 질문은 제가 한번 그 부디님한테 직접 한번 드려볼 텐데요.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경제가 좀 안 좋다고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간혹 보면은 진짜 경제가 망하는 건 아닌가라는 말까지 좀 심하게 나오고 있는데, 자, 요거랑 연관해서 진짜 부동산도 이로 인해서 좀 영향이 있는지, 요런 내용을 한번 부디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경제가 안 좋아서 뭐 부동산이 안 좋다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 뭐 옛날부터 뭐 주구장창 들어왔던 얘기지만 지금 경제 상황이 전체적으로 다 안 좋은 거 마찬가지예요. 세계 경제가 미국을 비롯한 지금 상황들이 안 좋아지는 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은 분명하지만 저는 지금 이미 지금 경제 상황은 전 세계 경제 상황이 이미 이제 바닥권에 지금 거의 가서 내년 시장은 다시 이제 경제가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리도 뭐 그렇고 금리도 더 이상 이제 올라가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들을 좀 가지고 있는 거 확실하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금리가 뭐 올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실한 거 이거는 뭐 제 경험상 100%예요. 이건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지금 경제 위기가 올 거야. 경제가 안 좋아. 지금 우리 경제 지금 파탄 날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경제 위기 안 와, 절대. 대비를 하죠. 미리 우리가 다 대비를 하기 때문에 경제 위기 절대 안 와요. 경제 위기, 금융위기도 마찬가지고 외환위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다 그랬어. 우리 아무도 몰랐어. 그렇죠. 예, 금융위기 왔을 때 막상 터지니까 그때 내가 미리 맞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터지고 나서는. 하지만 실제로 그 유명한 경제 전문가는 이런 사람들도 언제 올지 몰라 도대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우리 경제가 지금 뭐 위기가 올 정도로 그렇게 허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지금 사실 현실에 맞지 않는 뭔가 자꾸 그 공포심,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발언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부동산이 시장이 안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맨날 우리 그 2007년도 되니까 어떤 얘기가 2007년 9년도 8년도 되니까 어떤 얘기가 많이 들었냐면은 경제 위기가 뭐 10년 주기설이다 막 그래가지고 10년 단위로 온다. 그래서 2008년도 금융위기 왔으니까 뭐 2018년에 뭐 경제 위기 또 올 거다 이런 얘기 했지만 위기 왔습니까? 안 와. 그런 위기 온다는 소리 절대 믿지 마세요. 그거는 지금 이 시장이 뭔가 부동산 시장 안 꺾이니까 자꾸 이제 또 경제 얘기까지 꺼내는 사람들이 얘기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절대 듣지 마시고 저희 부동산 DJ만 열심히 보시면 정확한 방향성을 확실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됐죠? 네, 감사합니다. 자,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 달라졌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움직이는 실수요층, 지금 실수요층이 막 움직이죠? 예. 그리고 과망하는 수요층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해요. 금매는 소진되고 지역적으로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 일단은 여기서 앞서 이제 지금 주신 질문지 중에서 이제 포인트 딱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실수요층, 관망층, 양극화. 네. 딱 세 가지네. 네, 세 가지인 것 같은데 저는 층이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실수요층과 관망하는 층, 요거는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시장이 엄청나게 빠르게 양극화가 되고 있다. 라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시장도 양극화가 되고 있고, 빌라 시장도 양극화가 되고 있고,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시장도 양극화가 되고 있고, 토지 시장, 건물 시장도 양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양극화가 되는 시장에서 이제 앞으로 점점 양극화가 벌어질 텐데 제일 중요한 게 안전성, 환급성, 수익성이잖아요. 부동산 3대 요소가. 이런 걸 갖출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이 도심권입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뭐 마용성이라든가 한강변이라든가 동작구라든가 앞서 얘기한 7대 광역 역세권 개발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위주로 좀 가급적이면 그 안에서 진행이 빨리 되는 지역이 있고 좀 천천히 되는 지역이 있고 막 시작하려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내 투자금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좀 선전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양극화가 점점 더 벌어지니까 수익의 차익은 점점 더 멀어지겠죠. 그죠? 지금의 1억의 가치와 5년 후 1억의 가치는 틀려지기 때문에 그거에 좀 포커싱을 맞춰서 가급적이면 제일 안전한 도심 쪽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결국 올라가는 쪽으로 베팅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상향이죠. 우상향. 맞아. 우상향. 우상입니다. 주식 시장도 그렇고, 뭐,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우리 세계 경제도 그렇고, 일시적인 침체로 하강은 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래프를 쭉 그려보면 우상향이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자, 그렇고요. 최근에 재개발도 지금 종류가 많아졌잖아요. 네, 많죠. 뭐,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역세권 개발, 그리고 또 재건축 등 부동산 개발이 뭐 이것저것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선택은 폭은 상당히 뭐 넓어졌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만큼 이제 선택의 폭이 넓은 대신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여기도 괜찮고 저기도 괜찮고 다 머리가 엄청나게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분들한테 뭐 신속통합, 모아타운 역세권 개발, 뭐 재건축 한번 좀 지침이라고 할까? 좀 이렇게 좀 뭔가 한 가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이게 제가 이제 세미나를 이제 하게 되면 이게 머리 아프시다는 분들이 많아요. 왜 머리 아프세요? 그러면 뭘 사야 될지 어디에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저는 머리 아플 일이 이 세상에서 제일 저는 쉬운 게 부동산 투자 같거든요. 부동산 투자만큼 쉬운 게 과연 어딨나 싶을 정도로 그냥 사놓고 내일 하면 되는데 그냥 어디 사놓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 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그러니까 무조건 남이 어디 샀으니까 나도 어디 사야지. 어디가 좋대더라. 근데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블로그나 여러 가지 부동산 플랫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안에서도요, 좋은 곳이 100군데가 넘습니다. 그 길을 다 일일이 또 언제 하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거. 자, 첫 번째. 내가 장기 투자할 거냐 아니면 중간에 팔고 나올 용의가 있느냐. 그러니까 신속통합은 중간에 팔고 못 나와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네. 얘는 이제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팔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아이라든가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일 전까지는 어쨌거나 매매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간에 내가 어느 정도 이득을 보고 좀 나오고 싶다 이러면 모아나 역세권 쪽으로 이제 가시면 되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글로 가야 되겠네. 네. 중간에 팔고 나올 거면. 그리고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때 제일 안전한 곳이 도심이라고 그랬잖아요. 3도심, 마용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포, 용산, 성동구, 동작구, 한강변, 그리고 7군데 광역 역세권 개발 사업장들, 요런 지역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금액에 맞게끔, 그죠? 1억부터 내가 10억이 있다, 뭐 아니면 몇십억이 있다, 아니면 5천만 원, 6천만 원이 있다, 그거에 맞게끔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요. 도시만이라고 다 비싼 건 아니고, 도시만이라고 다 소액 투자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우리 부디님께서 나중에 다 알려주실 수 있잖아요. 세미나에 오시면. 그쵸? 네. 그때 오시면 알려드릴 테니까, 머리 아파하시지 마셔라. 좀 심플하게 위치 좋은 곳에 내가 어떤 식으로 갈 건지만 정해놓고 물건을 보지 말고 지역을 보고 투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 뭐 역세권 개발, 신속통합기획 개발, 다 이게 사실은 이게 뭐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역세권 개발 이게 다 재개발인데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런데 상당히 이거 뭐 지역적으로 넓게 지금 이제 막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과연 그 중에서 어떤 곳이 진행이 될까? 몇백 곳이 지정이 될 텐데, 이제 오세훈 시장 임기 내로 몇백 곳이 다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될 만한 곳을 우리는 빨리 진행이 될 만한 곳을 찾아가야 된다.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싸다고 외곽으로 가면 안 된다. 도심 쪽으로 무조건 붙어야 된다. 지금 이게 지금 시장 상황과 아주 딱 맞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 미국 금리가 6월 달에도 이제 6월 달에 이제 동결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얘기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에 영향이 미치는 여파도 이제 관심사인데, 우리나라 금리,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원래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이제 더 이상 안 올릴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호주나 이런 나라들이 금리를 인상을 하니까, 네. 미국도 기준금리 인상의 빌미를 얻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동결을 하고 7월 달에 다시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한번 올린다면 이제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차이가 이제 1%가 되는 거죠.
0.75에서 네, 예. 1%가 되니까 이렇게 되면 또 우리도 이 금리 미국의 기준금리 우리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지금 어떻게 될까? 이건 누구도 잘 모르는 상황이죠, 사실은. 근데 금리의 향방 이게 이제 앞으로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크죠. 음. 네, 크고요. 일단은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이 올리면 어쩔 수 없이 따라 올려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뇌피셜입니다. 제 생각이니까. 저한테 질문하셨으니까 제 생각을 좀 얘기해도 되죠. 오늘은 네, 황현 저는 대표의 생각을 금리가 듣는 시간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가 동결하면 동결했지 크게 올리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게, 물론 환율 방어도 되게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극심한 경기 부진이거든요. 엄청난. 그러니까 지금 경기 전망이 상저하저예요. 원래 상저하고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상저하저로 지금 완전히 바뀌어버렸고, 우리나라가 지금 고금리에 고물가다 보니까 실질 구매력은 바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이에요. 경기를 경착륙을 시키려면 고금리 상황에서는 경기 경착륙이 힘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경기를 경착륙 시키려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좀 인하시켜야지 되거든요. 연착륙. 연착륙 시키려면. 연착륙 시키려면. 그래서 저는, 제 뇌피셜입니다만, 어쨌거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올려봤자 0.25 정도? 진짜 베이비스텝, 그것도 잠깐 올렸다 다시, 내년 상반기 전에 다시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동결 또는, 이달 쪽에 좀 무게를 많이 싣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일단 금리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런 얘기고 사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정말 이거를 잘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우리 황현 대표도 아까 그 방향성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잖아요. 그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걸 추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금리가 지금 당장에 그 눈앞에 금리가 0.25%가 오르느냐 아니면 0.25%가 내리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저 금리가 0.5 미국이 올렸어. 올리면 계속 올릴 가능성이 있느냐? 그치. 아니면은 일시적으로 올렸더라도 결국은 내려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경제 성장률 1.4% 이렇게 지금 한 1.4%도 안 될 가능성이 이제 크거든요. 올해 경제 성장률이.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그 충격파가 크기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올릴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내릴 거다라는 거예요. 미국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올릴 수 있지만 결국은 금리 인하 쪽으로 계속 방향성 그렇게 다 잡혀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언론에 나온 기사들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이 어떻고 그런 단편적인 시각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금리에 대한 그런 걱정은 이제 끝났다라고 저는 과감하게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부동산 전문가로서 이제 마지막 질문이네. 이게 마지막이네. 부동산 전문가로서 실질 전문가로서 이론 전문가가 아닌 현장 전문가로서 부동산 부동산 DJ 구독자님들께 꼭 한마디를 드리고 싶다면 네, 꼭 한마디를 드리고 싶다면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반기에 과연 나는 무엇을 했을까? 라는 질문을 각자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왜냐면 1, 2, 3월 달 상반기에 집값이 제일 쌌을 때잖아요. 못 샀지. 그렇죠. 근데 그때는 뭘 했을까? 근데 역으로 되돌아보면 1, 2, 3월 달이 제일 금리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 시점이었어요. 지금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때는 지금보다 더 그 금리에 대한 극심한 공포가 있었고 대내외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높았는데 그때가 바닥이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바닥은 그냥 말 그대로 지나야지 안다. 그러면 앞으로 3개월 후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올 연말에 또 똑같은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볼 수도 있겠죠. 2분기 때는 과연 무엇을 하셨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분기 때도 간망. 네, 그렇죠. 좀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다. 지금이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용기를 내셔서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노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 부디님이 다 메꿔주실 수가 있으니까 또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함께해서 상당히 저는 즐거웠습니다. 예, 우리 그 황현 대표가 우리 부동산인들한테 이렇게 전하는 한마디를 들어봤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뭐 항상 늦었을 때 지금이 가장 뭔가 할 가령 적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을 후회를 하고 그때 뭘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투자를 지금 못한다고 해서 영영 못하는 건 아니에요. 2개월 후, 3개월 후에도 할 수 있고요. 4개월, 5개월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가격이 올라 있다는 거예요. 지금보다는 또. 그러면 그때는 더더욱하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재테크라는 거는 타이밍도 중요하고 사람들이 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뭔가 하겠다는 그런 집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테크도 아무나 해서 돈을 번다면 누구나 다 돈을 벌 수 있겠죠. 자, 오늘 우리 황현 대표 모시고 오늘 허심탄회한 황현 대표 견해 듣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죠. 예. 자, 우리 구독자님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